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속담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청기와 장수같다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서 천민 취급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생활도 힘들었답니다. 그 사람은 늘 나도 언젠가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은 좋은 흙을 구하기 위해 멀리 높은 산까지 가야 했죠. 왜냐하면 가까운 곳의 좋은 흙은 모두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산속에서 흙을 받아 항아리를 만들어야 했죠. 그랬더니 가난한 집안은 더 가난해지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장서방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흙은 좀 괜찮은가? 장서방은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뻤답니다. 장서방 항아리 잘 만들게. 이렇게 사람들은 장서방을 응원했어요. 그때 장서방은 항상 단단한 항아리 꽝꽝 만든 항아리라고 외쳤죠. 그의 항아리는 매우 단단해서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잘 팔리지 않았고 멀리까지 팔러 가야 했답니다. 어느 날 장서방이 항아리를 팔러 멀리 가는 길이었어요. 날씨는 덥고 힘이 들었지만 잠시 쉬려고 항아리를 내려놓고 산속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장서방의 얼굴을 씻어주었어요. 그때 장서방은 마음속으로 내 팔자 언제면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산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러워졌죠. 하늘에 둥둥 떠있는 흰 구름을 보며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잠결에 항아리 팔러 가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그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이 산의 신령입니다. 네가 한숨을 크게 쉬어서 내가 깼단다. 신령님은 장서방에게 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냐고 물었어요. 장서방은 힘든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아리를 구워 팔면 겨우 돈이 생기고 흙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팔러 다니다가 깨진 항아리 때문에 손해본 일도 많아요. 그 말에 신령님은 깊이 생각한 뒤 장서방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 방법을 쓰면 부자가 될 것이다. 흙은 해가 뜨기 전에 찬 이슬을 막고 고여있는 빗물은 사흘 동안 풀어야 한다. 그 후 청자빛이 나는 나무짚을 잘 다져서 색을 내야 한다. 그게 바로 청기화다. 청기화는 귀하고 비싸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서 사용한다. 네가 그것을 만들면 부자가 될 거야. 신령님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장서방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신령님을 향한 기도에 서방은 급히 손을 내밀며 신령님을 붙잡으려 하다 그만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운 것을 놓쳤다며 장서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아픔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방도를 모두 들어야 했는데 서방은 뭔가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청기화 만드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장서방은 온통 청기화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기화는 고급집에서만 사용되는 중요한 물건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부족해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서방은 온 마음을 다해 청기화만 만들고 집안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갔습니다. 쌀은 떨어졌고 집은 오래되어 비가 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장서방은 청기화 만들기에만 몰두했으며 아내는 계속해서 항아리나 만들어서 팔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장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기화 만들기는 동네 사람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장서방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들을 더욱 비웃었습니다. 제 분수를 알아야지 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장서방은 그 소리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서방은 기도 후 가마 속에 청기화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이 청기화가 나오는 날이라고 말하며 동네 사람들은 모두 궁금한 마음으로 장서방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마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됐다 청기화가 됐다는 소리와 함께 장서방이 꺼낸 것은 진짜 청기화였습니다. 청롱빛이 감도는 고급스러운 청기화가 그 자리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장서방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기화는 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이 청기화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고 장서방의 집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지만 장서방은 누구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라고 했지만 장서방은 끝내 아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장서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기술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네는 참 보기 좋은 사람이라며 좋은 부인을 두었으니 동네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노부부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려며 정성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해 라고 위로했다. 아내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삼신할망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삼신할망을 찾아갔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는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산에 올라가니 피곤하고 졸려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고 그는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아내에게 말했다. 너의 정성이 기특하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산을 내려가면 큰 소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소나무 뒤로 한 걸음 그 뒤로 10걸음 정도 걸으면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서 다려 먹으라. 아내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 깨어나 곧바로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정말로 큰 소나무가 있었다. 아내는
산신령이 말한 대로 한 걸음 10걸음을 걸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산삼을 발견했다. 아내는 그 산삼을 얼른 캐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내가 꿈에서 산신령을 만나서 이 산삼을 받았어. 정말 신기하지? 아내는 산삼을 다려서 먹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태기를 느꼈고 10달 뒤에 아들이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출생을 축하하며 기뻐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매일 놀러 다니며 활을 쏘고 사냥을 즐겼다.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장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결심을 굳혔다. 아들은 집을 떠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 저녁이 되어 잠잘 곳을 찾았고 마침 불빛이 보이는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혼례를 치를 나이가 지난 처녀가 있던 곳이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를 반겨주었고 저녁을 후하게 차려주며 딸에게 물을 떠다 주게 했다. 처녀는 물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지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청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그 집 딸이 방 앞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청년은 급히 그 집을 떠나 과거 시험에 도착했다. 시험은 화살 5발을 쏘는 것이었다. 청년은 시위를 당겨 화살을 쐈다. 첫 3발은 명중했지만 5번째 화살은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맞추지 못했다. 결국 청년은 과거에 떨어졌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은 3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이번에도 3발은 명중했지만 나머지 2발은 빗나갔다. 그는 이번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귀신이 방해를 놓은 것이다.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청년은 다시 기다린 후 다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3발이 명중했지만 나머지 2발은 쏘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은 그를 불러 이상한 상황을 물었다. 청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청년은 발을 살짝 돌리며 신중히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2발 모두 정확히 목표를 명중했다. 5발이 모두 맞았다. 성공했다. 시험 감독관이 속삭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귀신의 소리였고 처녀 귀신이 그들에겐 방해가 되지 않게 되자 그 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렇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들 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그런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며 뻐끔뻐끔 연기를 뿜던 시절이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아낙네들이 나무를 캐러 산으로 갔다. 그 당시 먹을 것이 부족해 나무를 캐러 가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한 안악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 길은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다. 안악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며 바람소리마저 무섭게 들렸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뒤따르며 안악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히 작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
동굴 안에서 겨우 진정할 수 있었고, 돌아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웃집 형님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놀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형님, 여기서 무슨 일이죠? 이웃 안악도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도망쳤다가 같은 동굴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두 안악은 서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오늘따라 정말 이상한 길이었던 것이다. 두 안악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끼 호랑이였다. 새끼 호랑이는 안악의 무릎 위로 올라오더니 그녀는 그 귀여운 새끼 호랑이를 안았다. 그 순간 안악은 새끼 호랑이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호랑이 새끼는 너무 귀여웠다. 안악은 그것을 쓰다듬으며 입맞춤도 해주었다. 그러나 그때 호랑이 어미가 나타났다. 어흥. 호랑이 어미의 소리에 두 안악은 놀라서 손에 쥔 호미를 던지고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마을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새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귀엽다고요. 한 안악은 새끼 호랑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새끼 호랑이를 다시 떠나보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다시 그날을 떠올리며 호랑이의 존재와 마주했던 그 순간을 회상했다. 바구니는 귀신 소리에 깜짝 놀라 던져버렸고, 호미는 호랑이의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버려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캐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상황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던져버린 바구니 안에는 나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구니를 보고 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며 죽을 듯한 표정으로 나타난 안악의 얼굴을 보고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안악은 호랑이 새끼를 귀엽다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자신의 새끼를 귀엽다고 해주는 안악에게는 도움을 주었고 미워하고 부려먹으려 했던 안악에게는 혼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악의 바구니와 호미는 사라졌고 호랑이도 자신의 새끼를 귀여워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수집 강아지는 범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포수는 맹수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포수의 집에는 사냥에서 돌아온 짐승들 중 맛있는 부위를 고르는 팔자 좋은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는 포수가 사냥해온 짐승들 가운데 제일 맛있는 부위를 골라 먹었고 그 개의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포수가 잡은 짐승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강아지는 사냥감의 꼬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귀를 물어 뜯기도 했지만 그 짐승은 강아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아지는 그게 재미있어서 매일같이 그렇게 놀았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사나운 짐승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세상이 제일 대단한 곳인 듯 착각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히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그 유명한
포수님의 귀여운 강아지다 라고 자랑하며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는 동네 강아지들과 숲속에서 놀고 있었고 그때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속은 난장판이 되었고 강아지들은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포수집 강아지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포수집 강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기다렸습니다. 호랑이는 큰 소리로 어흥하며 포수집 강아지를 위협했지만 그 강아지는 전혀 겁내지 않고 웃으면서 호랑이를 향해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그 강아지를 보고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네오 같은 작은 녀석이 뭐라고 나를 괴롭히는 거냐. 오늘은 그냥 너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하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수집 강아지는 그걸 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봐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숲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다른 강아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뛰쳐나왔고 포수집 강아지는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봐, 내가 호랑이를 물리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수집 강아지는 그 자만심에 빠져 다시 한번 호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나 강아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다시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었고 호랑이는 깨어나 그 강아지를 보고 지난번에 비해 더욱 분노한 듯 이놈아,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고 말하며 강아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포수집 강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저 아랫 마을에서 유명한 포수님 집 강아지야. 그러자 호랑이는 눈을 부릅뜨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포수집 강아지를 입에 물어버렸다. 강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호랑이는 분노가 폭발하여 한 입에 강아지를 삼켜버렸다. 이 이야기는 청기와 장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상된다. 한 마을에 항아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생활도 어려웠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하며 혼자 산속에 올라갔다. 그는 자신이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좋은 흙을 찾으러 산속을 헤매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는 부자들이 모두 좋은 흙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는 먼 산으로 가야만 했다. 산속에서 흙을 구해야 했고 그 과정은 힘이 들었다.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만들어 팔며 비록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피곤해하며 항아리를 팔기 위해 먼 마을로 떠나려던 참이었다. 날씨는 맑고 기분 좋은 산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씻겨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언제쯤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한숨이 나왔다. 그러던 중 그는 잠시 쉬기 위해 항아리를 내려놓고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항아리 팔지 않을래? 라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그는 눈을 떠보니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서 있었다. 신령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내 한숨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깼니? 그 많은 걱정이 무엇이냐? 신령의 물음에 장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삶과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항아리를 잘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장서방은 자신의 마음속 모든 생각을 신령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신령은 잠시 생각한 후 너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령은 그에게 항아리를 만들기 위한 비법을 알려주었다. 붉은 해가 뜨기 전에 차가운 이슬을 맞은 것이 좋고 그 후 고여있는 빗물로 흙을 풀어야 한다. 또한 청자빛이 나는 나무잎을 잘 다져 색을 내어야 한다고. 신령은 이 방법으로 항아리를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장서방에게 다짐을 받아두었다. 그것이 바로 청기화다. 청기화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장서방은 신령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신령님은 그에게 귀한 청기화를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라지셨다. 장서방은 신령님의 말씀을 믿고 청기화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다. 장서방은 오랜 시간 동안 청기화 만들기에 매달렸지만 가난한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쌀이 떨어지고 집은 오래되어 비가 새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장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굳게 믿고 계속해서 청기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서방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 감에서 나온 청기화는 예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질이 높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서방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청기화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게 되었고 장서방의 집 앞에는 제자들이 몰려들어 청기화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했다. 하지만 장서방은 누구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내와 아들마저도 그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장서방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만든 청기화는 여전히 유명했지만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서방의 끝없는 집착과 자부심이 결국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남편은 약초를 기르고 아내는 그 약초를 썰어서 말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부러워하며 좋은 부인을 두었음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다. 정성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매일 삼신할망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아내는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내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산에서 잠이 든 그녀는 그때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다. 너의 정성이 기특하다. 내 소원을 들어줄게. 산신령은 아내에게 말했다. 산을 내려가다 보면 큰 소나무가 있을 거야. 그 소나무 뒤로 한 발을 재고 그 자리에 가면 약초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캐서 다려 먹어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깨어나 산신령의 지시에 따라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정말로 큰 소나무를 찾았고 산신령이 말한 대로 발을 재고 10발자국을 걸었다. 그곳에서 산삼을 발견한 아내는 급히
그것을 캐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내가 꿈에서 산신령을 만났어요. 이 약초를 주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려 먹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는 태간하고 10달 후에 아들이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면서도 글 공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일 사냥을 다니며 놀기만 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장군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다. 아들은 집을 떠나 한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잘 곳을 찾았다. 불빛이 보이는 집으로 향하던 그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집에서는 저녁을 풍성하게 차려주었고 딸은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나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청년은 길을 떠나며 깜짝 놀랐다. 그 집 딸이 자살한 것이다. 청년은 급히 집을 떠나 과거장에 도착했다. 시험은 화살 5발을 쏘는 것이었다. 청년은 첫 3발을 명중시켰으나 마지막 4번째 화살은 바람 때문에 명중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과거에 떨어졌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은 3년 후 다시 과거에 응시했다. 이번에도 3발은 명중하고 나머지는 빗나갔다. 그는 점쟁이에게 물었다. 왜 자꾸 실패하는 거죠? 점쟁이는 그에게 귀신이 방해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 후 청년은 다시 3년을 기다린 후 다시 과거에 응시했다. 이번에는 3발은 명중하고 나머지 2발도 정확히 맞았다. 청년은 시험을 치르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갑자기 그는 화살을 쏘았다. 2발이 정확히 명중했다. 그의 시험 감독관은 이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를 불렀다.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놓았다. 감독관은 그가 쏜 화살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청년은 다시 한번 2발을 쏘아 정확히 명중시키며 시험에 합격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그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소리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이 순간에 대해 호랑이도 제 새끼를 귀여워한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 마을은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착하고 마음씨가 넉넉했다. 어느 날 산속에서 나무를 캐던 아낙네가 길을 잃었다. 그 길은 언제나 지나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그 아낙은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고 바람 소리조차 무섭게 들렸다. 갑자기 기이한 소리가 계속해서 따라왔다. 그 아낙은 무서움에 빠져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어들었다. 동굴 안에서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그녀가 알던 사람 같은 마을의 이웃이었다. 두 아낙은 함께 겪은 일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동굴에서 잠시 숨을 고쳤다. 그러나 그 순간 동굴 안에서 귀여운 새끼 호랑이를 발견했다. 두 아낙은 이제 그 전에 느꼈던 공포를 잊고
새끼 호랑이를 귀여워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랑이는 그들의 품에 안겨 자꾸만 친근감을 표현했다. 이 새끼 호랑이를 우리 집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한 안악은 말하며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다른 안악은 그 새끼 호랑이가 어미와 떨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두 안악은 호랑이 굴을 나서며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마을로 급히 도망쳤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두 안악은 바구니와 호미를 던져놓고 온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제대로 나무를 캐지 못한 사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는 기이하게도 나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두 안악은 혼자서 나무를 캐지 않았지만 바구니는 무사히 돌아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 어느 날 안악의 얼굴은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이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사실 그 안악은 한때 호랑이 굴에서 새끼 호랑이를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새끼를 잡아 가두겠다고 했던 그 안악은 지금 그 고생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호랑이가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새끼가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그 새끼를 지키려 했고 반대로 그 안악처럼 새끼를 괴롭히고 부려먹으려는 사람은 혼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악이 쓰던 바구니와 호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호랑이 역시 자기 새끼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포수의 집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포수의 새끼였는데 포수가 사냥해 오는 짐승들 중 가장 맛있는 고기를 먼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처지의 개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포수가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을 잡는 것을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포수 앞에서는 꼼짝 못했죠. 강아지는 죽은 짐승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귀를 물기도 했지만 짐승들은 두려워서 아예 강아지를 쳐다보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강아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아지는 점점 겁이 없어졌고 사나운 짐승도 자신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포수와 함께 산에 갈 때면 강아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자신이 용감한 줄 알고 마구 뛰어다니며 날뛰었지요. 다른 강아지들이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바로 그 유명한 포수님의 강아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는 동네 다른 강아지들과 숲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숲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놀라서 도망가 숨었지만 포수집 강아지는 오히려 자신의 용기를 보여줄 기회라 생각하고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큰 소리로 어흥하고 울었고 그 소리에 다른 개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수집 강아지는 호랑이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오히려 우스웠고 호랑이 꼬리가 너무 작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놈아 꺼져라. 너 같은 작은 것이 오늘은 그냥 봐주마. 조용히 집에 가서 엄마 밥이나 먹거라.
호랑이는 웃으며 포수집 강아지를 뒤로하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수집 강아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랑하며 흥분했습니다. 숲속에서 조용히 숨죽여 바라보던 동네 강아지들은 안심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봐라, 내가 호랑이를 물리쳤다. 포수집 강아지는 우쭐대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포수집 강아지는 친구 한 마리를 데리고 호랑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 자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갑자기 달려들어 호랑이를 물어뜯었습니다. 잠에서 깬 호랑이는 지난번에 말썽 부리던 그 강아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하지만 호랑이는 크게 개의치 않고 다시 잠을 청하며 코를 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랑이도 눈을 크게 뜨고 강아지를 경계했습니다. 포수집 강아지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저 아래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포수님의 강아지다. 그 말에 강아지는 용기를 얻어 호랑이의 코를 힘껏 물었습니다.